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가난한 박선비의 하나밖에 없는 늦둥이 천경이라는 아이였지요. 어느 날 천경이는 또래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청경아, 우리 강으로 수영하러 가자. 창수의 말에 천경이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하였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수영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아버님이 주신 책도 공부해야 해. 그래, 수영을 제일 좋아하는 내가 안 간다고 하니 오늘은 나도 집이나 일찍 가야겠다. 그날 바로 강둑이 무너져 물난리가 나고 말았답니다. 만에 하나 수영하러 갔었다면 물에 휩쓸려 살아남지 못했지요. 천경아, 내 말 명심 또 명심하거라. 내 능력을 다른 사람이 알면 절대 안 되느니라.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어요. 천경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의 앞날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박선비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천경이의 능력을 알게 되면 천경이가 위험해질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선비는 천경이를 품에 꼭꼭 싸매고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그러던 천경이가 어느덧 18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박선비도 명이 다해 노안으로 세상을 뜨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홀로 된 천경이는 개나리 보찜을 메고 고향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팔도유람을 시작하였지요. 아버지 때문에 마을 밖을 벗어날 수 없었던 천경이는 이제 자유롭게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구경하고 한양에 다다르니 경비도 바닥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천경이는 한양의 어느 투전판을 찾아갔습니다. 나도 한판 놀아봅시다. 투전꾼들은 천경이를 위아래 한번 훑어보더니 그러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처음 보는 얼굴이기는 한데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천경이는 투전판에 앉아 투전꾼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열량을 꺼내 투전을 시작하였지요. 처음에는 천경이가 9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양으로 다시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투전꾼들의 돈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투전판이 끝나게 되었죠.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투전판의 판돈이 모두 천경이에게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덕분에 재밌게 잘 놀았소이다. 오늘 딴 돈에서 내 반만 가져가리다. 나머지는 많이 잃은 사람 순으로 나눠 가지시오. 고맙소. 돈을 따서 이렇게 관대한 사람은 처음이오. 이름이 무엇이오? 나는 박천경이라 하오. 혹여 더 큰 판에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소. 그 말에 천경이도 혹하는 것이었지요. 크다면 얼마나 큰 것이오. 고관대작들과 돈 많은 양반들만 노는 차리오. 보아하니 양반 같아 말씀드리는 것이오. 조소 한번 해보지요. 투전꾼 최 씨는 천경이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젊은 청년이 무척 예의 바르고 관대함까지 갖춘 것으로 보아 그릇이 남달라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럼 금월 보름날 밤에 서평로로 찾아오시오. 알겠소, 그리하겠소. 그렇게 더 큰 판을 약조한 천경이는 투전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막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웬 거지가 다가와 동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얼굴에서 보이는 것은 앞으로 거대한 상단을 갖게 되는 거부였지요. 어쩌다 국어를 하게 된 것이오? 그러자 거지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여는 것이었지요. 나는 본래 과거를 준비하던 이선비라 하오. 허나 가세가 기울어 어머님도 병들고 식량도 다 떨어져 이렇게 국어를 하게 되었소이다. 거지 이선비의 사정을 들은 천경이는 이선비가 너무 안 돼 보이는 것이었지요. 내가 20냥을 줄 터이니 이걸 가지고 남쪽 끝으로 가시오. 그곳에 가면 말린 미역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말린 미역을 한양까지 가져올 수만 있다면 앞으로 큰 돈을 벌게 될 것이오. 일이 고마울 때가 다 있어. 내 꼭 시키는 대로 해보겠소이다. 이름이 무엇이오? 나는 박천경이라 하오.
알겠소. 내 그 이름 석자 꼭 기억하리다. 그렇게 거지를 보내고 보름날이 되자 천경이는 기생집 서평루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박선비. 이분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선비라는 분입니다요. 듣자 하니 실력이 좋다 들었소. 어디 오늘 실력 좀 한번 봅시다. 그래봐야 천민들이나 하는 콩만한 판에서나 좋은 것 아니겠어? 이렇게 큰 판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저는 미천한 실력이니 한 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하여 서평루에서는 아주 큰 판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이번에도 천경이는 초반부터 가져간 100냥 중에서 99냥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같은 선수들한테 어디 감히 덤빈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니겠어? 그런데 고관대작의 말이 끝나자마자 천경이의 우세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고관대작의 돈은 모두 천경이 앞에 가 있는 것이었지요. 좋기 천냥은 되었습니다. 듣던 대로 보통 실력이 아니요. 실력이 아니라 눈속이 많은 것 아니야? 눈속임이 있었다면 내 눈에 걸렸을 것이요. 헌데 단 한 번도 눈속임은 없었소이다. 그러니 실력으로 이긴 게 맞는 것이요. 뭐 포도대장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포도대장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3년도 안 돼 참수형을 당하는 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영모제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었지요. 외람된 말씀이오나 제가 요즘 주막에 묵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포도대장께서 제게 방 한 칸 내어주실 수는 있겠는지요? 젊은 천경이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한 포도대장은 흔쾌히 수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 하시구려. 나도 마침 박선비의 실력에 감탄을 하고 있었소이다. 그리하여 천경이는 포도대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전판에서 딴 돈의 반을 최 씨에게 주었지요.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이 돈을 미천으로 포목점을 열어보시오. 그리하면 청나라에서 비단이 들어올 것이요. 그 비단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오다. 알겠소. 내 이제 투전파는 손을 끊고 선비님께서 시키는 대로 포목점을 열어 정직하게 살겠소이다. 그렇게 하여 천경이는 포도대장의 손님으로 포도대장의 별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대장에게 모함을 씌워 포도대장을 참수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선비님 계세요? 어찌 그러느냐? 대감나리께서 오셔서 같이 저녁을 하자고 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하여 천경이는 포도대장의 안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하였답니다. 이 아이가 내게 하나밖에 없는 여식이라네. 포도대장의 여식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박천경이라 하오. 그대의 모습에 내 눈이 부실 지경이외다. 과찬이시옵니다. 천경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굴도 붉어지고 심장도 빨라지는 것이었지요. 많은 여인들을 접해봤어도 이렇게 가슴이 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지화는 정승대감들의 자제분들도 모두 싫다고 하니 앞으로 어찌 시집을 갈 수 있을지 걱정이요. 지화도 자세히 보니 훗날 관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모제로 인해 가족이 모두 관비가 될 운명이었던 것이었지요. 지환왕자는 타고난 미인이니 반드시 좋은 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만 되면 얼마나 좋겠소. 그리하여 천경이는 지화를 처음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화에 대한 마음도 커져가고 있었지요. 대감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지환왕자와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허허 그렇소. 그곳이 어디요? 북악산에 있는 비호스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좋은 기운이 있어 지환왕자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하하 그렇소. 그럼 다녀오시구려. 그리하여 천경이는 지화와 북악산으로 향했습니다. 북악산으로 가는 길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단풍도 형형색색 예쁘게 물들어 있었지요. 어머 단풍이 무척 아름답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 봅니다. 하하 그렇소. 낭자가 좋아하니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화는 기분이 좋아 폴짝폴짝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었지요. 괜찮으시오? 천경이는 달려가 지화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친 다리를 보았습니다. 크게 다친 곳은 없었으나 발목이 틀어진 것이었지요. 이대로는 걷기 힘들 것이오. 그러니 내 등에 업히시구려. 그리하여 지화는 천경이 등에 업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화의 둥근 가슴이 천경이 등에 밀착되는 것이었지요. 천경이의 가슴이 쿵쿵거리며 얼굴까지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이었지요. 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생 처음 사내의 등에 업히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지화도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경이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가슴이 설레었었지요. 낭자는 어찌 이리 가벼운 것이오. 그거야 박 선비님이 힘이 좋으신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새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거라 천경이 아니더냐.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그런데 등에 있는 저자는 누구더냐. 포도대장의 여식 지화라 하는데 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발목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느냐. 이리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리하여 비호스님은 지화의 틀어진 발목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경이를 따로 불러냈지요. 그래 무슨 일이더냐. 내가 포도대장의 여식을 직접 데려왔을 때는 그만한 연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이 포도대장이 영모제로 모함을 받게 되고 가족은 모두 관비가 될 운명입니다. 하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스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미 하늘이 정한 운명이거늘 그것을 어찌 바꾸려 하느냐. 알고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도와주시지요. 그거 참 난감하구나. 일단 백일기도를 드려보고 부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그리하여 천경이는 지화와 같이 백일기도를 드렸습니다. 너의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에 닿았나 보다. 지화는 살릴 수 있을지언정 지화의 아비까지는 어렵겠구나. 알겠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호스님. 그렇게 하여 지화낭자의 운명이 관비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으나 포도대장의 운명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천경이는 지화낭자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화도 천경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화의 아버지 포도대장에게 모함이 닥칠 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러자 천경이는 자신이 도와주었던 이선비와 투전꾼 최 씨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열심히들 사셨구려. 박선비님 덕분에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상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박선비님 덕분이지요. 저도 박선비님 덕분에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게 다 박선비님 덕분이지요. 고맙소. 하여 제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모든 말씀만 해주시오. 목숨 바쳐 돕겠습니다. 저도 무슨 일이든 발벗고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세 사람의 애는 누구도 알아서는 아니대요. 잘 알겠소. 앞으로 달포가 지나면 계유정난이 일어날 것이요. 그로 인해 수많은 조정의 대신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아니 누가 계유정난을 일으킨단 말이오. 수양대군이요. 수양대군은 현재의 임금 단종에게서 왕권을 찬탈할 것이요. 아니 그것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이오. 아 우리 박선비님이야 천리를 내다보는 분이신데 그쯤 내다볼 수 있는 게 뭐 그리 큰 대수겠소. 그나저나 우리가 할 일이나 알려주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사람만은 꼭 살리고 싶소. 허나 거대한 수양대군의 뒤에는 한명회라는 걸출한 지략가가 있는데 그 자를 속인다는 게 쉽지가 않소이다. 하여 우리도 속을 정도의 기가 막힌 전략이 필요하오. 그래 살릴 사람은 누구이고 방법은 무엇이오. 우선 수양대군이 역모를 일으킬 것이란 벽보 수십 장을 만들어야 하오. 그리고 그 벽보를 붙인 자를 포도대장이 잡게 해야 할 것이요. 그런데 그 범인은 내가 될 것이요. 아니 박선비님이 잡혀가면 그 무지막지한 수양대군의 손에 죽을 것 아니오. 그래서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잡혀가거든 포도대장을 만나 가혹하게 문초를 하라 이르시오. 반드시 그래야만 포도대장과 내가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두 분께서는 돈을 풀어 수양대군의 신복에게 환심을 사시오. 그리하면 그 신복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을 것이오. 그때 나를 살려줄 것을 부탁하면 돼요.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것 아니오. 변수는 딱 하나 한명회요. 한명회가 눈치채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것이오. 포도대장도 죽고 나도 죽을 것이오. 아니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포도대장을 살리려는 이유가 있으니까. 포도대장은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면 관직에서 물러날 것이며 내가 살아 돌아오거든 나의 장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구려. 그런 사정이 있구려. 알겠소. 내 전재산을 다 풀어서라도 수양대군 신복의 환심을 사겠소이다. 그렇게 의기투합한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수양대군은 우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가 김종서와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살생부에 적힌 사람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기 시작하였지요. 그 살생부에는 포도대장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선비와 최 씨는 수양대군이 역모를 일으켰다는 벽보를 한양 모든 거리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수양대군의 진영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었지요. 아니 어느 놈이 감히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냐. 당장 잡아서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수양대군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자 천경이가 포도대장을 찾아갔습니다. 수양대군의 역모벽보는 내가 붙였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이요. 내가 아는 박선비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 어서 돌아가시오. 제가 자수를 했음에도 대장께서 저를 처벌치 않으면 대장이 다칠 것이요. 그러니 나를 잡아오게 가두고 하루속히 수양대군에게 벽보를 붙인 자를 잡았다 전해야 합니다. 천경이의 말에 포도대장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허나 보는 이들도 있으니 우선 오게 가두고 조사를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포도대장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천경이를 방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선비와 최 씨가 포도대장을 찾아왔지요. 어서들 오시오. 한양의 거상들께서 어찌 찾아오신 것이오? 저는 박선비에게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박선비님께서 며칠 전에 저희들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께서 박선비를 가혹하게 문초를 하지 않으면 포도대장과 박선비 둘 다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 사실 수 있는 길은 포도대장께서 박선비를 가혹하게 문초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나보고 믿으란 말이요. 가당치도 않소이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박선비는 살아나질 못한다 하였소. 만에 하나 박선비가 죽으면 그것은 포도대장께서 죽인 것이니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포도대장께 복수하겠소이다. 포도대장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었지요. 허나 가혹한 문초만이 자신도 살고 박선비도 살릴 수 있다 하니 포도대장은 납득이 안 되어도 박선비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박선비를 문초 의자에 묻고 포도청 마당에서 가혹하게 문초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선비의 허벅지에서는 살점이 터져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박선비의 몰골이 처참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포도대장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위 삼으려 마음까지 먹었는데 그런 사윗감을 자신의 손으로 문초를 해야 하다니 포도대장도 속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벽보를 붙인 자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수양대군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옆에는 한명회라는 타고난 지략가도 있었습니다. 내가 벽보를 붙인 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는 무슨 이유로 내가 역모를 일으켰다 벽보를 붙인 것이냐? 그 벽보에 쓰인 글자가 단 한 개라도 틀린 게 있어이까? 우상인 김종서를 죽였으니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 아니요. 그리고 어린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될 터이니 이것이 역모가 아니고 못이란 말이요. 내 놈의 주둥아리가 거칠구나. 너는 목숨이 2개는 된다더냐. 여봐라 이놈의 목을 당장 치거라. 수양대군의 명이 떨어지자
수양대군을 호위하는 무사가 검을 뽑아 높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경이의 목을 치려던 찰나였지요. 잠시 멈춰보거라. 수양대군은 다시 천경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내 놈이 좀 전에 내가 왕이 될 것이라 했느냐? 그렇소. 내 놈이 그것을 어찌 안단 말이냐? 그것은 하늘의 운명이요. 그러니 수양대군은 조선의 7번째 왕이 될 것이요. 허허, 간만에 듣기 좋은 소리구나. 여봐라, 이자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자는 대군께서 왕이 된다 하였으니 살려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군께서 왕이 되실 것이란 말을 확실하게 이야기한 자는 이자뿐입니다. 신복은 이미 이선비와 최 씨에 의해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느냐, 기특하구나, 하하. 입가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던 입가의 천하의 한 명에도 입가의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벽보를 붙인 자를 잡은 공로로 포도대장은 살생부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명회는 정적인 김종서의 측근인 포도대장도 살생부에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경이의 지략으로 포도대장에 대한 의심을 풀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천하의 한명회도 천경이의 수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단종이 단명하고 뒤를 이어 수양대군이 왕이 될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그런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수양대군이 조선의 7대 왕이 되고 포도대장은 무탈하게 벼슬에서 물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대장은 이선비와 최 씨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지요. 천경이가 자신을 살려내기 위하여 일부러 목숨 걸고 벽보를 붙이고 또 자수의 수양대군과 한명회를 속였다는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천경이에게 감복한 포도대장은 천경이를 찾아갔지요. 모두 들었소이다. 목숨 걸고 날 살려냈더군요.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가 있겠소? 은혜라니요, 가당치가 않습니다. 허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청이라 했소. 어서 말해보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내 다 들어주겠소. 대감의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혼례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 그거라면 내가 청할 일이요. 우리 지화가 정승의 자제들도 싫다하고 어떤 사내를 붙여줘도 마음에 들어하는 이가 하나 없었소. 헌데 박선비를 만나고부터는 박선비 이야기만 합기다. 그러니 지화는 이미 박선비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분명하오. 하하, 그렇습니까? 제게는 바뀐 운명은 보이질 않으니 지화랑자가 그리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바뀐 운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하하, 아닙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 말이 헛나왔나 봅니다. 그렇소. 하하. 그리하여 천경이와 포도대장 그리고 이선비와 최씨 네 사람은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천경이 덕에 목숨을 건지고 크게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천경이와 지화는 네 사람과 일가친척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지요. 아버님께 모두 들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 가족을 살려냈다고요? 어디 그게 내 능력이겠소. 모두 살 운명이니 산 것이지요. 서방님을 처음 본 날 이분이 내 남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 아닐까요? 나도 그렇소. 나도 부인을 처음 본 날 내 평생의 반려자라는 느낌이 들었소. 그러니 우리는 운명대로 만난 것이요. 두 사람의 밤은 무척 길었습니다. 문 창호지에 손가락으로 구멍 뚫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의 신혼 첫날 몸을 섞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쳐 하나둘 모두 돌아가자 그때서야 천경이가 말했습니다. 부인이 나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또 하나 있어. 그게 무엇인가요?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방 안에는 호롱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화의 죽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지화는 죽었다 살아나기를 몇 차례나 반복했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기절초풍을 하고 말았지요. 천경이에게는 방망이보다도 단단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지화도 천경이의 진가를 하나 더 알게 된 것이었지요. 천경이는 아버님의 뜻에 따라 다른 이의 운명을 보는 능력을 죽을 때까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헌데 천경이의 막내 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천경이도 막내 아들을 불러 단단히 교육을 했답니다. 내 능력을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느니라. 심지어 가족도 알아서는 안 되느니라. 네, 알겠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옛말에 인정승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하늘을 이길 수 있다는 뜻으로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로 쓰인답니다. 인력 근능이 운명을 만회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